안녕하세요, PS입니다. 전장의 22.2 패치 도입 후 상황을 정리하면 전후에 살고 전후에 죽는 메타입니다. 영웅 능력으로 얻는 가치보다 전후로부터 얻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전후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영웅의 티어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면 패치 전 S티어 영웅이었던 호크터스크는 전후의 효과가 영웅 능력의 선택지를 한 개 더 늘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전후들의 밸류에 전혀 미치지 못한 호크터스크는 B티어까지 추락하게 되었죠. 사실상 전후 티어리스트가 될 영웅 티어리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22.2.1 패치 정리입니다. 타렉고사 4성으로 용기병 집행사가 3성으로 서로 바뀌었습니다. 밀리피센트 마나스톰 전후인 엘레멘티움 다람쥐 폭탄이 4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티어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스 리플레이 상위 5%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전장 메타는 전후의 차이에 따라 영웅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B티어 이하는 승리 플랜이 없는, 즉 S티어부터 A티어까지 이길 방법이 없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자이렐라, 볼진, 조지, 갤리윅스 등 직접적으로 버프를 넣는 형태의 전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우를 통해 중반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레벨업을 할 기반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5레벨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영웅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의 영웅들은 4레벨에서 어떻게든 등수를 높여봐야 하는 영웅들로 극명하게 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전우에 맞춘 필드를 구성하게 되다 보니 복수 하수인을 사용하는 영웅도 몇 개 안 되고 서로 다른 하수인 구성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었습니다. 스캡스나 라팜, 테스의 상황을 보면 훔칠 게 없는 메타에서 전후 또한 3성, 4성으로 전후 획득도 더 느려 더 이상 도둑들을 볼 수가 없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인데요. 평생 1렙 골드 커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1레벨을 평생 머무르는 다릴이 이따금 등장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후 시너지까지 활용하는 1렙 골드 커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웨그토글, 리치 바즈 하이알, 그리고 이샤라즈의 등장이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골드 커브를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운영법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평균 순위가 점점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영웅들입니다. 그러면 높은 티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단 스톰레이지가 추가된 이래로 F티어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패치로 S티어 1등의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1, 2단의 전우는 해그널 1, 2다리로 영웅 능력이 첫 공격에 면역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카드가 될 경우 첫 두 번의 공격에 면역 상태를 부여합니다. 전우 게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 하수인에게 입힌 데미지인 만큼 1, 2단의 영웅 능력으로 빠르게 전후 게이지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전후로 체력 관리를 하며 레벨업을 하는 형태의 1, 2단을 사실상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1레벨에서는 오색날개 하나로 면역을 활용해 이득 교환이 가능하고 4레벨에서는 타렉고사를 얻을 경우 타렉고사에게도 공격시 면역을 영구 부여할 수 있습니다. 5레벨 상점 이후로는 첫 번째와 7번째 독성 하수인을 위치시키면 황금 전후와 함께 있을 때 3+3 최대 6개까지 교환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격시 면역은 천상의 보호막도 아니기 때문에 구울로 대처가 불가능하고 사기적인 교환비로 전투 요원이 없어도 1등이 가능한 영웅입니다. 나오면 고르고 고르면 1등까지 할 수 있는 영웅 1, 2단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영웅은 볼진입니다. 가시멧돼지 종족 영웅이라고 할 정도로 가시멧돼지 의존도가 컸던 볼진이 현재는 1티어 영웅이 되었습니다. 볼진의 경우 장로 가드린으로 턴이 끝날 때마다 양옆의 하수인에게 공격력을 복사합니다. 높은 공격력의 하수인은 한 개만 만들어 두면 3턴 뒤에는 7개의 하수인이 전부 동일한 공격력이 되도록 만드는 전우입니다. 생각보다는 처음 플레이 시 당황을 많이 하는 능력인데요. 그냥 활용해도 두 능력의 시너지가 크지만 1레벨에서 5색 날개를 한 개 정도만 챙기더라도 시너지가 최고입니다. 5색 날개로 공격력을 챙긴 뒤에 가드린과 영웅 능력을 통해 공격력을 교체하고 다시 레벨업을 하여 계속해서 공격력을 보존하고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약 4 버프 정도만 5색 날개에 주어도 5레벨의 40 공격력 생성이 가능하고 40 공격력의 기계로 필드를 꽉 채우면 순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이렐라의 전우는 아기 엘레크로 공격력과 생명력이 같은 하수인을 낼 경우 이 스탯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판단의 정령 하나를 구매할 경우 1골드 4 버프를 얻게 되는 것이죠. 패치 전 예상 티어리스트에서도 S티어가 예상되었듯이 패치 후에도 빠르게 S티어에 안착해 있습니다. 지금 강한 정령 그리고 해적덱과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순방의 귀재 조지가 S티어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티어 상승보다도 놀라운 것은 조지의 우승 비율입니다. 무려 22.06%의
200에 달하는 1등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영웅 중 갤리빅스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원래는 혈석절단자를 찾지 않으면 적절한 필드 강화 수단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전우와 함께 아무데나 영웅 능력을 주기만 하면 필드 강화가 가능해졌는데요. 이를 통해 빠른 레벨업, 그리고 전우 황금 카드와 함께 6레벨 발견, 그리고 계속해서 필드 강화와 같은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야수만 없다면 집었을 때 최소 순방은 보장되는 갓갓 티어 영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개라는 가장 강력한 전우를 가진 타비쉬입니다. 전우 메타에서 개 탈핵을 못 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요. 탈핵을 2개 구입하면 우승이라고 할 만큼 우승하기 쉬운 영웅입니다. 타비쉬를 고를 때에는 용족이 가장 중요하고 기계 종족이 그 뒤를 이어서 중요한데요. 탈핵고사와의 시너지가 너무 높아 탈핵고사의 너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탈핵고사가 4성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이나 안정성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S티어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비쉬 플레이 시에는 영웅 능력이 천상의 보호막에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의 천상의 보호막을 피하는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높은 체력, 낮은 체력 중에 영웅 능력을 선택을 해주며 후반부에는 첨보녀 리븐데어를 생각해 낮은 체력 위주로 영웅 능력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전우 중 가장 빠르게 핫픽스가 이루어진 영웅 밀리피센트입니다. 삼성 전우 중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강력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평균 등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레벨업도 미루고 기계만 구매하면서 5레벨 발견을 노려 리븐데어, 칸고르 수습생을 찾으면 우승이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칸고르와 리븐데어가 없을 경우 필드에 죽음의 메아리 기계들이 모두 꽉 차 있을 때 56 데미지 죽음의 메아리가 보장이 되고, 칸고르와 리븐데어를 추가했을 경우 1000 데미지가 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못해도 4등 이상의 필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레벨업 커브와 관계없이 기계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너프가 되었어도 여전히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영웅입니다. 예전 티어 리스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갤리익스 같은 후반 파괴력이 높은 영웅들은 평균 등수가 낮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1등 비율 26.78%, 평균 등수 3.88등이라는 수치는 갤리익스가 실력만 받쳐준다면 압도적 1위라 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첫 전후 타이밍에 반사 로봇, 동굴 히드라, 복수 하수인 등에게 사용을 하여 체력 관리를 하고, 후반부 두 번째 전후 게이지에서 30골드 이상을 사용하며 엄청난 버프를 받는 시기죠. 정령, 해적이 살아있을 때에는 가장 파괴적인 영웅이며 없더라도 충분히 순위 방어를 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처음 갤리익스를 접하신다면 저희 채널에서 올렸던 갤리익스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1레벨 커버를 따르고 있는 영웅 웨그토글입니다. 플레이 영상이 나오기 시작한 뒤에 약 40%의 유저들은 1레벨 커버를 따르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유저들은 웨그토글 1레벨 커버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웨그토글 1레벨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족에 반드시 정령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종족은 크게 상관이 없고 정령이 살아있을 때 1레벨에서 정령 외에 다른 4개 종족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령들을 손에 들고 있거나 하며 전우가 나오는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죠. 전우가 나온 순간부터 판단의 정령, 원기의 회복의 변형물만 구입을 하고 필드에 내주면서 나머지 4개 하수인들에게 버프를 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충분한 버프가 주어졌다면 2레벨로 올라가 헌신적인 영웅만 모아주며 플레이를 마무리할 수 있죠. 멀록과 야수가 없을 경우에 우승 가능성도 존재하고, 설령 있더라도 3등 이상은 무난하게 가능한 영웅이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 내에 플레이가 정착이 되면 핫픽스가 될 수 있는 영웅 중 하나로 보입니다. 확실히 전후 패치는 마나스톰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4레벨 하수인 모두 사기 혹은 1레벨 하수인이 모두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점을 많이 보는 플레이는 미라우스에게 효과가 좋았죠. 특히 전후를 계속 가지고 황금카드를 보기보다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에 팔고 골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영웅들 앞까지는 무리더라도 강한 S티어권에 충분히 들 수 있는 영웅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신캐리 부르칸 역시 S티어 반열에 올랐는데요. 단순히 부르칸이 좋은 영웅일 뿐만 아니라 지금 메타의 카운터 영웅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영웅입니다. 현재 S티어 조진, 볼지, 밀리피센트가 모두 기계 기반의 첨보덱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부르칸의 번개 기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며 잘 키워둔 스탯도 화염 기원으로 공격력이 불어난 히드라나 전투 절단기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동날먹 멀록의 경우 리븐데어와 함께 사용해 멀록들을 제거하는 등 배치와 운영이 아직도 많이 연구될 여지가 있는 영웅입니다. 실제로 패치 초기 4.2등부터 시작한 평균 등수는 현재 3.81등에 도달해 있는데요. 1, 2단 밀리페센트와 같은 위치까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보이는 영웅입니다. 다른 전우들과는 다르게 크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리치왕이 대개 야수로 1티어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중반 크툰의 수행사제, 멍서스, 환생 영웅 능력으로 피관리를 하면서 전우 또한 가장 빠른 타이밍에 받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우 황금 카드로 6레벨 발견을 보고 골드린이 나오면 바로 6레벨을 누르며 야수가 살아있다, 리치왕을 고른다, 야수덱을 한다, 이 빌드업이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상위권 첨보 영웅들 견제도 편하고 배치도 최대한 많은 야수의 환생을 걸어 멍서스의 활약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업을 하지 말아야 할 영웅 두 번째입니다. 여왕 웨그토글에 이어서 이 영웅 역시 1레벨에만 있을 때 가장 강력한데요. 첫 번째도 명의
명인, 두 번째도 명인, 세 번째도 명인만 바라보는 영웅입니다. 이론상 1레벨에는 16개의 동일한 하수인이 있고 명인은 15개까지 리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명인을 구입하면서 전우를 키우면 황금 우르준이 아닌 이상 스탯으로는 모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그 토글보다는 훨씬 조건을 많이 타는 셈이고 말렸을 경우 레벨업을 해야 해서 다른 운영을 하려고 해도 자이렐라와 같은 영웅의 하위 호환이 되는 점 때문에 A티어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후 패치의 수혜자 그리고 가장 재미있다고 평가받는 영웅 중 하나인 전시관리인입니다. 초반, 중반, 후반 모두 융합체에게 몰빵을 해주어 혼합체와 융합체 중심으로 덱을 짜게 되는데요. 만약 중반에 5레벨 발견을 통해 쌍엄니 토니를 획득한다면 곧바로 혼합체를 황금으로 만들어 필드 3개의 혼합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무려 버프 효율의 5배 이상이 가능하고 진동자와 같은 버프도 혼합체는 영구적으로 영향을 받아 버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계 종족만 산다면, 이에 더해서 해적 종족까지 살았다면 전시관리인은 지금 무조건 골라야 할 가장 재미있는 영웅입니다. 패치 전 S티어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던 필리가 현재는 A티어권에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영웅 능력별 격차가 너무 커서 S와 A권의 영웅 능력을 뽑지 못한다면 순위 방어조차 안되는 메타의 영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리가 무조건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영웅 능력 조합은 잔다이스, 제피리스와 같은 조합이 알려져 있지만 영웅별 밸런스가 크게 어긋나 있는 지금 메타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영웅에 속합니다. 향후 패치를 통해 밸런스가 잘 맞을수록 필리의 티어는 점점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에브 전후가 너무 사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는 패치 전부터 계속 언급되었었죠. 패치 예상 댓글에서도 언급되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패치가 되고 나서의 통계는 1등은 충분히 가능한 영웅이지만 그 전에 죽는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후를 6레벨 발견 혹은 5레벨 발견으로 체력 관리를 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전후로 들창고 칼레코스를 사용하는 빌드를 탄다면 1등 확정이 보장되지만 50%에 못 미치는 순방률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때 S티어권에 위치했던 영웅들이 나란히 나락을 가고 말았습니다. 세 영웅 모두 전후 효과가 매턴 추가 카드 1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데요. 이 중에서도 스캡스와 오무는 4성급 전후이기 때문에 효과를 받는 시점조차 느려졌죠. 패치에 따라서 스캡스의 경우에는 A티어까지 올라올 여지가 있으나 오무나 돌풍날개의 경우 재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 밑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의 티어를 생각하며 영웅을 골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22.2.1 패치 영웅 티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밸런스가 많이 망가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패치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패치가 있기 전 빠르게 꿀을 빨 수 있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